그러면 직속 관련과 운영하여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예. 2021년 9월 현재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이 현재 27개 맞나요? 직속기관의 숫자를 말씀하셨습니까? 예? 직속기관의 숫자를 예, 직속기관. 말씀하셨습니까? 분원을 포함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직속기관은 분원을 뺀 본원의 숫자로 치면 11개입니다. 거기 아마 분원이 몇 개씩 더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체 숫자는 전체적으로 다가 27개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예.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지원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2014년 7월 이후 직속기관에 여러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직속기관 폐지는 총 11곳이었는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시설감리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내 시군에 산재에 있었던 학생 야영장도로서 2015년 3월 일괄 폐지될 당시 직속기관은 모두 17개였습니다. 이미 설치된 10개를 포함하면 박지원 교육감께서 임기 동안 무려 16개 기관이 신설되어 2015년 3월 기준으로 무려 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직속기관이 폭증한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감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교육감님 잠깐만. 예. 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들께서는 도정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 목적이, 그 직속기관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 신설되는 직속기관의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그 부분은 오해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설한 그 신설되는 직속기관의 경우가 규모가 큰 것이 의령에 신설되는 미래교육 테마파크가 있고, 그 다음에 밀양에 신설되는 진로교육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관에 대해서는 의원님을 충분히 우리가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만든 직속기관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수학문화관을 교육부와 창의과학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산, 밀양, 김해, 진주, 거제, 거창 이 6군데의 수학체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7개가 다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공간이 여유가 있는 학교의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배치된 인원이 많은 곳은 4명, 적은 곳은 2명 이렇게 해서 그 기관이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관의 역할이나 그 기관의 어떤 그 인력과 예산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크게 지적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이 물론 그래 다시 불러 하시겠죠. 신설이 확정된 6개 기관의 경우 투입 예산을 막대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유지 관리 비용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교육탐구받고 500억, 진로교육원 500억, 기록원 150억, 영양체험관 100억, 동부안전체험관 240억, 휴학원 30억 등 약 1,500여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기관이 예. 만들어지면 당연히 돈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관들의 총 채용 예정 인원은 160명 정도고요. 인건비는 연간 80억인데 시설 운영비를 포함한 연간 기관 관리 비용은 140억 정도가 드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정도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예. 이와 같은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또한 어떤 분야의 예산을 절감해 이 사업에 할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하석 상대식의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국 아랫돌 뺀 곳에 대한 피해는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의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예전으로 치면 성녀들이라고 봅니다. 즉 자기 집도 없이 잠시 절간에 몸을 허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이라는 빈 절간에 들어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마구 저질러 놓으면 알아서 굴러갑니까? 그리고 뒤에 들어온 후임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저 설거지만 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교육감 임기 말에 이렇게 대응 사업들을 추진해 만약에 다음 교육감이 바뀐다면 다음에 취임할 교육감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박종훈 교육감께서도 당선되었어도 부담스럽다고 봅니다. 신설기관은 교육의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신설기관의 설립에 따라 적어도 기존 기관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속기관별로 전체 시설 사업에 대해서 유지 관리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시설 연령이 오래되고 낙후도가 심한 기관일수록 당연히 유지 관리 비용의 비중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1983년 개원한 함양의 덕유 교육원과 1988년 개원한 남해의 학생교육분원은 모두 시설 사업비 대비 유지 관리 비용의 비중이 22%에 달했습니다. 또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시설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지은 지 40년 이상의 학교 외 교육시설, 예컨대 진주 학생체육관이나 삼천포 학교체육관의 경우 각각 1974년 및 1976년에 지어서 권령이 무려 50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화된 시설들이 주로 서부 경남에 집중되고 그것들 대부분 역할이 수련놀이나 체육관 등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시설의 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학령 인구가 많고 집단 생활을 하던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된 시설이라 공동화장실, 공동세면장, 공동침실 등은 현재의 개인화된 시설 기준에 크게 미흡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덕유교육원의 경우 무려 39억 원을 편성해 리모델링 개념으로 시설을 보수하는데 이것은 마치 초가집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호박에 두 끊는다고 수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 답변 자료에 의하면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관들도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노후시설들 역시 이들의 설립 당시인 40년 전과 매우 다른 교육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신축을 전제로 하는 전면적인 시설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이들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신축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시설 개선 종합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의원님께서 노후 우리 기관들에 대한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고 노후 시설물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학생들의 집단 수련 시설 이런 쪽이 더더욱 노후도가 높다는 것도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기관, 이런 시설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형태를 보면은 전면적 수준의 신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찔끔찔끔 생색내기 수준의 매김 처방만 하면서 한 번에 몇백억씩 들어가는 시설기관 설립에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만들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진로교육원은 사수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들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설기관을 설립해 또 운영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한 어느 학생이 50년이 넘은 군대식 시설에 입소해 교육단 교육을 받고 싶겠습니까? 교육감님, 이렇게 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시설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식구 챙기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도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인정하시는지요? 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밀양에 만들어지는 진로교육원의 경우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수까지 해서 저희들이 진로교육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로교육원이라는 것이 지금은 시도교육청마다 다 하나씩 진로교육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경남의 진로교육원은 이것이 다른 시도교육청하고는 달리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교수학습 활동으로 생기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별 맞춤형 진로 컨설팅까지도 같이 생각하는 이런 그 진로 교육원으로서 저는 다른 시도 어떤 진로 교육원보다도 특화된 진로 교육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의원님께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저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 진로교육원은 아이들이 간접 경험하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진로교육원은 현재로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더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진로교육원은 대체로 학생들의 체험을 통해서 소방관도 체험해보고 의사도 체험해보고 하는 이런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체험보다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적성이나 특기나 이런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오면서 관심을 가지는 이런 것을 데이터로 축적해서 그 빅데이터에 인공지능을 투입하면 그런 어떤 단순한 체험보다는 훨씬 어떤 그 적확도가 높은 아이의 개별성을, 잠재력을 저희들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박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하겠고요. 일단은 도민들께 나중에 먼 훗날 학령 인구는 많이 주는데 어떻게 관리 운영이 되겠는지 저는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인 2015년 이후 교육청 예산 집행을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런 걱정들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육청 예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단위 예산별 상위 20개 항목을 추려봤는데요. 거의 대다수는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임금비였습니다. 교원과 교육공무원 등은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해 국가가 총 정원의 봉급 인상률 등을 결정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도교육청이나 각급 학교들의 필요에 의해 채용되는 것을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에 의해 그 정원과 봉급이 결정되는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보수와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비용은 2017년 2조 338억에서 2020년도 2조 4,030억, 5년 동안 3,696억 원 비율로는 18.4%에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기간제 교원 인건비는 1,098억에서 1,428억, 조리 실무사 인건비는 895억에서 1,369억, 교무 행정원 인건비는 240에서 459억, 총 2,233억에서 1,023억이 증가한 3,256억 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 수치는 정규 교원 등의 보수 증가율 14%의 2.5배에 달하는 무려 45.8%의 임금비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이 인원의 확대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교육청의 통제를 받는 사람의 임금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지요? 저는 저 부분을 정규 공무원들이 18.4% 오른 동안에 공무직이 45.8%가 올라간 것이 공무직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고 보지 않고 지금까지 차별이 컸기 때문에 그 차별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직의 차별입니까? 임금비 차입니까? 예, 차별입니까? 예, 차별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는 영양교사에 비해서 공무직 영양사가 하는 일은 비슷한데 임금비의 차별이 심하니까 영양사들에게 영양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내서 우리에게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제가 정도로. 말씀드리는 건 예. 학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이 말이죠.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되는 아니 말이죠. 거기에서 인정하시느냐고요. 아니, 학령 그것만 인구가 답변해 주세요. 줄어드는 거 하고 예. 인건비 인상 폭이 높아지는 거 하고를 같이 그거를 견주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인원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되지만
인원이 학령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거하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하고를 인원이 지금 현재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인원도 지금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학령 인구는 두는데 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지금은 근데 학령 이제 인구가 그래서-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들도 적게 뽑아야 한다고 기재부에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그것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지만 학급당 학생 수를 좀 더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교사는 지금 좀 더 뽑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논리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도민들이 잘 평가할 거고요. 그런데 임금비 확대와 함께 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시설 사업비 확대 경향입니다. 앞서 직속기관 시설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신규 공사를 벌인 결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설 사업비의 현황은 어떠하며 왜 그렇게 시설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꼭 필요하니까 뭐 그렇다고 보죠. 아니 뭐 시설이라는 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어야 되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번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전부 새로 짓는 것인데 이번에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지어도 5년 동안 1조 4천억을 들여서 지어도 40년 이상 된 건물의 40%밖에 새로 못 짓습니다. 그럼 남은 60%가 또 5년 뒤가 되면 새롭게 만들어질 40년 이상 된 건물하고를 치면 참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과의 인력이 적어서 이 정도밖에 하지 않지 시설과 인력만 있으면 저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노후 건물을 새로 짓고 싶습니다. 그 그린 스마트 학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모순점을 잘 찾아서 단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교육청 총 예산과 시설 사업비, 교육 사업비 등을 파악해 보니 6년 동안 총 예산이 1조 1,100억 원 정도 증가하여 약 27.5% 증가를 보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의 시설 사업비는 약 6천억에서 1조 500억으로 4,500원이 증가하여 무려 74.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실로 이 정도면은 이것은 경남교육청이 아니라 경상남도 교육건설회사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교육사업비는 같은 기간 동안 고작 540원 증가했는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사업비 비중은 2016년에 6.4%에서 2021년도에 6.1%로 오히려 0.3% 후퇴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본인의 역할은 망각하고 교육감 취득사기용 시설공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경남교육의 현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민간 예산을 지원해주는 민간위탁 지방고정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민간위탁은 원래 교육청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더 싸게 잘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맡기는 것이고 지방보조금 정책적 장려를 위해 조례 등의 지원 근거가 있을 때 민간단체에 금전을 지원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말해 민간위탁은 경제효율성, 지방보조금은 공익적 목적 이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 이전적 성격의 민간위탁이나 지방보조금은 어디까지나 국가 재정의 예외가 아니겠습니까? 즉 국가가 민간에 대하여 세금을 걷는 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국가가 민간에 금전을 주는 것이니까요. 또한 선실 공무원의 경우 과도한 민간 이전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로 자칫 내표 행위까지 비춰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민간 위탁이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가급적 최소한의 목적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인정하시는지요? 예, 공감합니다. 예. 그러면 불행히도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이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제가 2015년부터 2020년도 도교육청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자료를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의 경우 2015년 7억 5천만 원에서 2021년에는 21억 4천만 원으로 13억 9천만 원이나 증가해 6년 만에 185%의 경이적인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 역시 43억에서 61억으로 18억에 증가해 4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를 더한 총액 역시 50억 6천만에서 82억 6천만원으로 약 32억 증가해서 6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교육감님,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에 비해서 민간 위탁이나 지방 보조금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간 위탁이나 지방 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는 단 1원도 문제가 되는 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원도 문제가 없다고요? 1원이라고 한 표현은 제가 뭐 정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어떤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이 드러나면 저희들은 뭐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위탁 사업 자체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장애인 부모회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이런 일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거하고가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하는 이런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저희들은 이것이 과도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냥 저희들은 민간 보조나 이런 거 해서 3355로 제시국 감사하게 하는 데가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가 특별히 내국채의 일정 부분을 떼어 교육재정으로 삼는 것은 예산 획득에 구애됨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라는 뜻이지 교육감 30톤처럼 마구 사용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 뭉치를 떼어 맞춰 꼬박꼬박 던져주면은 홀라당 다 쓰는 것이 아들다운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상금도 모으고 전략도 해서 부모님 생신 때 선물도 사드리고 또 급할 때에 어려운 가족들도 도와주고 하는 것이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남교육청은 효자일까요? 아니면은 불효막심한 당하일까요? 저 사실부터 심히 궁금해집니다. 지난 7년간의 신설기관 설립을 막만한 예산 운용의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